사랑하는 리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마치 태양 없는 하늘, 설탕 없는 커피, 잉크 없는 펜과 같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호 마크 트웨인이 평생의 연인에게 보낸 실제 러브레터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젊은 시절의 그 설렘과 용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다솜처럼입니다. 오늘은 중년이 되어서도, 아니 중년이 되었기에 더욱 아름다웠던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870년 겨울, 뉴욕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거리를 맴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5살의 세뮤얼 클레멘스, 우리가 마크 트웨인이라 부르는 그 남자는 이미 톰 소여의 모험으로 명성을 얻은 작가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서투른 총각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장난기 넘치는 소년 같았죠. 바로 그 눈빛이 올리비아 랭던이라는 여인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는 걸 당시 그는 몰랐습니다. 올리비아 랭던. 24살의 그녀는 뉴욕 엘마이라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긴 밤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맑고 지적인 갈색 눈동자는 마치 가을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고 가냘픈 체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죠. 리비는 진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지지했고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책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서재에는 늘 새로운 소설들과 시집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그 책들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867년 12월 리비의 오빠 찰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찰리는 마크 트웨인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를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엘마이라의 랭던 가문 저택.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은 겨울 저녁의 따뜻한 가스등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마크 트웨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작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비, 내가 말했던 그 유명한 작가님이야. 오빠 찰리의 소개에 리비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웨인 씨. 당신의 순진한 해외여행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리비의 첫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사실 그녀는 마크 트웨인의 유머러스하지만 때로는 거친 문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더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리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 날부터 마크 트웨인의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35이라는 나이, 그리고 이미 세상의 쓴맛을 경험한 남자의 사랑은 더욱 깊이 있고 진중했죠. 마크 트웨인은 매일같이 리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본 세상을 그녀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리비, 오늘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나무들이 당신의 순수함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도 당신만큼 아름답지는 못하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이런 로맨틱한 표현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시인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마크 트웨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의 아버지 제레마이어 랭던은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딸아, 그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야.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니? 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사랑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독실한 기독교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리비와 그녀의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이런 모습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요? 1868년 봄, 드디어 리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진실한 노력과 끈질긴 사랑이 그녀를 감동시켰던 것이죠. 두 사람의 데이트는 당시로서는 꽤 로맨틱했습니다. 엘마이라의 쉐몹 강가를 따라 산책하며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죠. 마크 트웨인은 리비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리비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샘, 당신이 쓰는 이야기들 속의 아이들을 보면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톰과 허클베리가 정말 우리 곁에 있는 것만 같다니까요. 리비의 이런 칭찬에 마크 트웨인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은 외모나 조건보다는 이런 정신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두 사람의 연애에는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리비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가 직접 쓴 시였는데요. 문제는 그가 시인이 아니라 소설가라는 점이었죠.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푸르고 설탕은 달고 리비 당신도 달아요. 하지만 장미는 시들고 제비꽃도 지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이 어설픈 시를 받은 리비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기쁨이었죠. 샘, 당신은 정말 세계 최고의 시인이네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말이에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리비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떨린 나머지 준비해간 반지를 연못에 빠뜨린 것이죠. 리비 나와. 반지가 어디 갔지? 연못을 바라보며 당황하는 마크 트웨인을 보며 리비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죠. 샘, 반지 없이도 충분해요.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장면 보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870년 2월 2일,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엘마이라의 랭던 가문 저택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리비를 내 인생의 편집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리비는 남편의 원고를 검토해주며 때로는 거친 표현들을 부드럽게 다듬어주기도 했죠. 샘, 이 부분은 조금 과격한 것 같아요.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리비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알려줘. 이런 대화를 통해 마크 트웨인의 작품들은 더욱 완성도 높아졌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또한 리비는 마크 트웨인의 사회적 의식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그는 인종차별과 사회 불평등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걸작을 탄생시키는 바탕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과 리비의 사랑에서 중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리비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마크 트웨인은 리비의 사회 활동을 응원했죠.
이렇게 서로를 발전시키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을 줄 알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유머와 리비의 따뜻한 웃음이 만나 그들의 일상은 늘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크 트웨인과 리비의 사랑은 3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04년 리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었죠. 리비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마크 트웨인은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같은 집안에 살고 있었지만 글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리비,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편집자이자 가장 소중한 독자입니다. 이것이 마크 트웨인이 리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일부입니다. 리비가 세상을 떠난 후 마크 트웨인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생을 살아갔죠. 여러분, 마크 트웨인과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성숙한 나이에 만나는 사랑이 더욱 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조건이 아닌 서로의 영혼과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가 들어서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마크 트웨인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크 트웨인과 리비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웃고 성장해가는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